초기 안드로이드에서는 네트워크나 데이터베이스를 메인 스레드에서 돌리면 앱이 바로 멈췄습니다. 문제는 백그라운드로 빼는 순간부터였죠. 해야 할 일보다 관리해야 할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 시절 대표 해법은 세 가지였습니다. 어싱크 태스크, 로더, 그리고 핸들러와 루퍼. 이름은 달랐지만 공통점은 하나였어요. 편하지 않았습니다. 안드로이드의 비동기 역사는 더 좋은 모델이 정착한 과정이라기보다 이전 고통을 덜기 위한 임시 보완의 연속에 가까웠습니다. 직접 버티다가 단순화를 시도했고 다시 생명주기 문제를 덮는 시기였죠. 문제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오래 걸리는 일은 백그라운드에서 돌리고 결과는 메인 스레드로 안전하게 가져와야 하죠. 그런데 이 연결을 누가, 언제, 어떤 화면에 다시 붙일지가 늘 문제였습니다. 어싱크 태스크는 딱 개발자가 듣고 싶던 말을 해줬습니다. 긴 작업은 뒤에서 하고 끝나면 결과만 화면에 올려주겠다는 거죠. 처음에 만났을 때는 굉장히 실용적으로 보였습니다. 실행 전, 백그라운드 작업, 진행률 업데이트, 그리고 완료 후 UI 반영. 순서만 보면 무척 예쁩니다. 그래서 많은 앱이 어싱크 태스크를 아주 빠르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어싱크 태스크는 화면의 생명 주기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작업은 뒤에서 계속 도는데 화면은 회전 한 번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편해진 건 실행 문법이지 관리 책임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터집니다. 사용자가 요청을 보낸 뒤 화면을 회전하면 기존 액티비티는 사라지고 새 액티비티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어싱크 태스크는 계속 돌고 있어서 끝나고 나면 이미 죽은 화면을 붙잡고 결과를 밀어 넣으려고 해서 문제였습니다. 특히 익명 내부 클래스로 어싱크 태스크를 만들면 바깥 액티비티를 쉽게 참조하게 됩니다. 그러면 작업이 끝날 때까지 화면 객체가 메모리에 남아버릴 수 있죠. 메모리 릭은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결국 어싱크 태스크는 간단한 작업엔 쓸만했지만 앱이 현실 세계와 만나면 금방 무너졌습니다. 회전, 취소, 재시도, 참조 관리. 조금만 복잡해져도 버그가 숨어들 틈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게 바로 어싱크 태스크 시대의 공포였습니다. 작업은 성공했는데 화면은 이미 다른 생명 주기로 넘어가 있는 상황. 비동기 자체보다 그 결과를 어디에 붙일지가 더 어려웠습니다. 로더는 바로 이 문제 의식에서 나왔습니다. 화면이 다시 만들어져도 데이터 로딩 상태를 이어받게 하자는 거죠. 특히 리스트나 커서 기반 데이터에서 꽤 중요한 개선처럼 보였습니다. 로더의 핵심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작업과 화면을 조금 덜 강하게 묶자는 것. 화면이 다시 만들어져도 로딩 상태를 이어받아 결과를 다시 전달해주겠다는 접근이었죠. 로더가 괜히 등장한 건 아닙니다. 회전에 대응하고 새 화면과 재연결하고 데이터 로딩을 어느 정도 표준화해줬죠. 당시 기준으로는 분명 진전이 있었습니다. 로더는 특정 문제를 해결했지만 모든 비동기를 우아하게 만들진 못했습니다. API는 여전히 콜백 중심이었고 단순한 작업에도 구조가 무거웠죠. 말하자면 통증을 줄인 진통제였지 근본 치료는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는 화면과 로더, 콜백 연결을 머릿속에 계속 들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구조는 조금 안전해졌지만 읽는 경험은 여전히 복잡했죠. 개발자는 여전히 흐름보다 메커니즘을 먼저 이해해야 했습니다. 이제 더 저수준으로 내려가 보죠. 핸들러와 루퍼는 안드로이드 비동기의 핵심 토대였습니다. 문제는 토대일 뿐 편한 사용 모델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개념만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루퍼가 메시지 큐를 돌리고 핸들러가 그 큐에 작업을 넣고 꺼내죠. 하지만 이 단순함은 개발자가 모든 타이밍을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코드 흐름이 한 줄로 읽히지 않는 것도 큰 문제였습니다. 작업을 넣고 기다리고 꺼내고 다시 UI에 붙이는 과정이 흩어져 있죠. 그래서 작은 기능도 실제 제어 흐름은 머릿속에서 조립해야 했습니다. 핸들러 기반 코드는 문법보다 타이밍이 문제였습니다. 해제 타이밍을 놓치면 늦은 메시지가 도착하고 지연 실행은 화면 수명과 따로 놀았습니다. 재현은 어렵고 로그는 뒤늦게 진실을 말합니다. 결국 개발자는 작업 하나를 처리하면서 네 가지를 같이 신경 써야 했습니다. 어디서 돌리는지, 언제 끊는지, 화면이 살아있는지, 결과를 어디로 보낼지. 문제는 이 네 가지가 매번 얽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개발자들이 크게 지쳤습니다. 하고 싶은 건 다운로드 한 번인데 실제 코드는 스레드와 콜백과 화면 복구 코드를 부풀어 놨습니다. 기능보다 접착 코드가 더 커지는 순간 아키텍처는 빠르게 필요해집니다. 도구는 달랐지만 싸워야 할 대상은 같았습니다. 회전, 메모리, 콜백, 취소, 디버깅. 결국 개발자는 기능보다 타이밍과 수명 관리를 먼저 걱정해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코로틴 이전 안드로이드 비동기의 핵심 피로였습니다. 당시 도구들이 남긴 공통된 인상은 하나였습니다. 작동은 하는데 읽기 어렵고 버그가 나면 늦게 보이고 팀마다 쓰는 방식도 달랐다는 것. 그래서 이 시기를 암흑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문제는 화면 한 곳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데이터 계층, 에러 처리, 스레드 규칙까지 전부 얽혔죠. 그래서 비동기 모델이 어색하면 앱 전체 설계도 같이 어색해졌습니다. 이 문장은 과장이 아닙니다. 기능 구현보다 사고 방지 코드가 더 길어지는 순간이 정말 많았습니다.
개발 생산성이 아니라 실수 회피 능력이 더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이 시기의 진짜 비용은 버그 자체보다는 추적 비용이었습니다. 타이밍 이슈는 재현이 어렵고 재현이 안 되면 설계가 아닌 감으로 패치하게 됐습니다. 그 임시 패치가 또 다음 복잡성을 낳았습니다. 개발자들이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스태틱 클래스를 쓰고 위크 레퍼런스를 붙이고 콜백을 직접 청소하면서 버텼습니다. 하지만 이런 패턴은 어디까지나 방어술이었지 읽기 쉬운 표준은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도구 개수가 아니었습니다. 개발자가 비동기 코드를 순서대로 읽을 수 있고 취소와 수명 관리가 구조 안에 들어와야 했죠. 사람의 머릿속에서 하던 조립을 언어와 런타임이 대신해줘야 했습니다. 코르티니 혁명처럼 보인 이유는 마법이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원했던 걸 마침내 제공했기 때문이죠. 읽을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수명과 함께 움직이는 비동기. 바로 그 갈증이 이 암흑기를 지나며 쌓였습니다.